이 집이 15평이나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방과 거실엔 드라마틱한 개방감이 생겼고 수납도 늘어났어요. 호불호 없는 조합인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위 김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47평 아파트예요.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집을 더 넓게 쓰고 싶지 좁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현장은 그냥 개방감만 살린 게 아니라 실내 면적을 더 넓혀드렸어요. 이 집은 올해로 19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인데 전체 인테리어를 통해 집의 가치를 확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면적을 15평이나 늘렸어요. 비용과 하자 걱정 때문에 거실, 주방 확장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테리어 할 때 확장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집은 광폭 발코니가 있었는데요. 발코니는 아무리 넓어도 시간이 지나면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딱 제안 드릴게요. 차라리 발코니는 확장을 하고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실내도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발코니 확장할 때 이건 불법입니다. 바로 방화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화판은 아랫집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 집 위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보통 시멘트 보드로 된 방화판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화판이 없으면 행위허가의 사용 승인을 받으실 때에도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전실에 대한 이슈인데요. 전실은 보통 공용공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만 알아보면 우리 집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실이 우리 집 공간인지 공용 공간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전실 확장은 불법 아닌가요? 보고 계신 이곳이 2세대의 전실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신발장이 있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이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도인데요. 현관 쪽에 보시면 전실이 있죠. 전실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돼 있었고 이 집에 호수가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현관문인 거죠. 우리가 불법 전실 확장을 이야기할 때 승강기에서 우리 집까지의 복도 공간인 여기를 가벽으로 치고 현관문을 옮겨두는 것, 이것은 빼박 불법이에요. 몇 년 전에 강남구청이 도곡동 모 아파트 전실 불법 확장한 세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크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거기가 복도 공간에 가벽을 치고 현관문을 옮긴 그런 사례였어요. 저희는 현관문을 복도 쪽으로 옮기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번에 평면도상 전실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면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구청에서 이 전실이 공용공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담당 주무관도 관리사무소도 그리고 고객님도 정확히 내 전실이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판단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위허가 진행을 담당해주신 건축사와 일일이 공급 면적이랑 서비스 면적을 다 따져봤어요. 거실, 현관, 안방, 침실, 주방 발코니까지 다 해서 해배수를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세상에 전실 공간은 내 집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인도 도면을 보면 이걸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 집 전실이 아파트 공용부인지 아니면 우리 집 전용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용공간 산출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전용면적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표인데 아파트 준공시기에 따라 도면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소실된 곳들도 있어요. 만약 전용공간 산출표에 확장하고자 하는 공간이 전용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라벨링 되어 있지 않거나 전용공간 산출표가 없다면 전체 전용면적에서 확인된 전용 공간의 부분 면적을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했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안방, 거실, 주방 지어나가다 보니까 전실의 면적만큼만 딱 남은 거예요. 이제 발코니 확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2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를 벗어나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에는 무조건 발코니 끝에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니까 달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방화유리 기능까지 한 번에 갖춘 유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를 설치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가 재밌는 게 밖에서 발코니를 바라보면 창문이 다 제각각이에요. 평면도상 화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창문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그런데요. 보통은 아파트 외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따로 없더라고요.
발코니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이 아파트는 복면 발코니에 해당하는 가장 바깥쪽 부분에는 외창이 없었고 바로 안쪽에 화단 확장부에 외창이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좁고 얕은 화단에 해당하는 외부 발코니 안쪽으로 광폭의 거실 발코니가 위치했던 거죠. 바로 윗집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구조인데요. 우리 집만 발코니를 전부 확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실내가 된 거실 가장자리의 천장 너머는 외부에 노출된 윗집 발코니인 거죠. 이렇게 되면 거실 발코니 코너 공간이나 천정부가 바로 외기와 맞닿게 되니까 단열이나 결로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고객님께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열과 방수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단열 성능이 높은 TF보드와 아이소핑크를 적절히 섞어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아이소핑크로 넓은 면적을 시공하고 완전 외기면으로 판단되는 벽체나 천정부, 기존 단열이 취약한 곳은 PF보드를 사용해서 단열성을 높여주었고요. 각 단열재의 이음매나 코너부, 각종 틈새에는 우레탄 폼을 충분히 발포해서 물 샐 틈 없는 단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장부에는 난방 배관도 꼼꼼하게 깔아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할 때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수관인데요.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외에 있던 우수관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악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집에도 총 3개의 우수관이 있는데요. 전실과 안방 발코니, 나머지 하나는 거실 확장부 맨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걱정됐던 게 거실 확장부에 있던 우수관인데요. 비가 오거나 상부 세대에서 물을 많이 쓰면 우수관이 노후됐다 보니까 우리 집 안쪽으로 물이 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로 우려를 공수했습니다. 먼저 우수관을 직관 매립했고요. 이음부는 실란트로 확실하게 밀봉해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 썼어요. 또 방수제를 한번 바른 후 단열재까지 채워놓고 나서 목공으로 최종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이 집이 15평이나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방과 거실엔 드라마틱한 개방감이 생겼고 수납도 늘어났어요. 호불호 없는 조합인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거실 발코니와 침실 하나를 확장했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이 집의 평면을 보시면 전실과 맞닿아 있는 현관방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확장된 거실의 일부 공간이 이 방해 기능을 보조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존 내력베개 구조를 활용해서 자투리 공간에는 얕은 책상을, 가벽을 세워 만들어낸 공간에는 책장을 맞춤으로 제작을 했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붙박이장을 쭉 넣어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실 때 너무 뻥 뚫려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정에 커튼 박스를 넣어서 필요할 때 공간을 분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넓어지면 테이블 배치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다이닝 공간에 테이블을 둘 수도 있고 거실 발코니 확장부에 두실 수도 있고 침실 하나를 확장한 이 공간에도 두실 수가 있는 거죠. 기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공간에 변화를 주면서 집안 분위기를 손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우드 마감재 정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성공합니다. 우선 이 집은 바탕색을 화이트 톤의 도배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줬어요. 도배는 디아망의 블랑그레이 컬러고요. 이게 영림의 PS170 색깔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문이나 문틀, 걸레바지, 몰딩에는 자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구정마루 블론테의 브라이트 오크입니다. 저는 이 마루를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블론테의 장점은 무늬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원목 마루가 물론 고급스럽고 좋지만 원목은 이렇게 무늬 패턴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클래식하거나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패턴 비율을 고를 수가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물론 좋은 편이어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도어제와 벽면에 사용한 우드필름은 한솔의 조슈아라이트 모델이에요. 저는 우드필름 고를 때 꼭 도어제가 같이 나오는 걸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는 격체 필름만 있고 어떤 거는 가구제도 나오고 하거든요. 애초에 가구제와 같이 나오는 걸로 범위를 확 줄이시면 고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공간에 우드를 쓰실 거면 여기 현관 신발장부처럼 장식장이나 거울 같은 것으로 포인트를 줘서 너무 우드에 압도되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눈이 쉴 곳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는 우드 포인트를 자유롭게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감재 꿀조합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방도 발코니 확장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발코니 공간이 너무 넓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세탁을 하려면 추운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넓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메인 주방으로 설치하고 기존의 기역자 형태의 주방은 다이닝 공간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다이닝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에는 냉장고와 하부 수납장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이 있어요. 키 큰 장으로 모두 채우면 이 공간이 좀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은 하부장으로 여백을 줬고요. 기존에 있던 분배기도 이 하부장 안쪽에 숨겨서 점검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이블 위쪽으로는 사각 멀티매입 등을 설치해서 식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메인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기역자 형태로 기획을 했는데요. 기존에 세탁기가 있던 공간에는 키 큰 장을 설치해서 맨 아래엔 로봇 청소기, 중간에는 밥솥장, 상부에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이닝 공간과 메인 주방 사이에 벽체를 활용해서 라운드 형태의 미니 아일랜드를 설치해 간단히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 주방 창호를 보시면 언밸런스한 비율로 나눠져 있죠. 넓은 창호로는 뷰를 해치지 않고 인덕션 쪽으로 작은 주창을 설계해서 요리할 때 충분히 환기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세탁실과 분리수거 공간인데요. 원래는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통로가 있었어요. 이 공간의 일부는 세탁실로 나머지는 분리수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세탁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실내에 세탁기를 설계할 경우 급배수배관 설비를 점검하실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이 세탁기 공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주방 쪽으로는 점검구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세탁기 뒤편에 있는 전실 하부 수납장 공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수도 관련 이슈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공간은 살림하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탐나실 거예요. 주방 쪽에서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들을 모아두면 전실에서 손쉽게 수거해서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선반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들고 먼 거리를 돌아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비울 수 있는 거죠. 안방은 순환동선 설계가 핵심인 공간이에요. 바로 건너편엔 따님이 사용할 방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 방의 문이 2개여서 사실상 도어 반경만큼은 쓸 수 없는 죽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따님 방에서 안방 욕실로 통하는 문은 없애고 거실 복도 끝 벽체에 새롭게 문을 달면서 따님 방에서도 공용부에서도 그리고 안방에서도 파우더룸과 욕실에 손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따님 방 안에 넉넉한 붙박이장을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안방 파우더룸으로 통하는 문은 공용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히든도어로 설계를 했고요. 안방 내부에서 별도의 문을 달아 다른 가족들이 욕실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숙면이나 휴식에 방해받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관련해서 이런 디테일을 챙기시면 정말 좋아요. 지금 보시면 붙박이장의 도어의 폭이 일정하죠? 에어컨 단내림한 부분에 오픈장을 넣으면서 도어의 폭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단내림의 최소 가로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내림 하단에 들어가는 붙박이장의 간격이 달라지며 못생겨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내림 하단에 들어가는 장에 슬릿 형태의 작은 오픈장을 설치해서 나머지 붙박이 가구 도어의 가로폭이 일정하면서도 적절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인연성재 타일이 예쁜데 비싸서 좀 망설여주셨다면 이 타일을 주목해주세요. 신성그룹의 오레오 그레이 600에 1200각 타일인데요. 윤현상제의 유니온스톤 듀크 화이트 모델이 저희가 발주하려고 했던 시점 당시에는 재고가 하나도 없던 상태였어요. 사실 제가 여기 디자인 잡을 때 듀크 화이트의 패턴감이 너무 매력적이라 꼭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품절이 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최대한 비슷한 타일을 찾다가 바로 이 타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해배당 인연상제가 7만원대라면 신성그룹은 4만원대예요. 한 40%는 저렴한데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예쁜 패턴의 가성비 타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신성그룹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방 욕실은 TMP 세라믹의 버그스톤 그레이 사용해 완성했는데요. 대리석 패턴처럼 흐르는 모양과 작은 테라조의 느낌이 반반 섞여 있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는 공용 욕실과 안방 욕실을 다른 분위기로 구성하면 질리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47평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집은 단순히 예쁜 집을 넘어서 구조 확장, 단열, 설비 같은 기초 공사까지 꼼꼼하게 컨트롤할 순정이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오늘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인테리어 팁들과 참고하시면 좋을 현장 리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위 김은희였습니다.